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IMF.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1997년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대한민국을 뒤흔든 외환위기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꾼 대한항공의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대한항공 실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전 세계적인 항공 자유화 흐름에 맞춰 대한항공은 보잉 777-200ER과 에어버스 330-300 항공기 도입을 계약하는 동시에 노후 항공기를 처분하여 항공기 기종을 단순화하는 지속적인 항공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세계 항공 시장에 대응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결단이었죠. 그러나 1997년 11월 대한항공도 IMF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국내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사람들이 실직하면서 항공 수요가 급감하며 국내 여객 수송 또한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대한항공은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하며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는 슬로건 아래 최고 경영층부터 신입사원에 이르기까지 함께 강한 저력을 발휘하며 경영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비용 절감과 고용 안정을 위해 대책을 내놓았고 만성적인 적자 노선을 폐지하며 수익성 극대화 및 내실 경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비상경영 체제만으로는 당시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았습니다. 1997년 12월 대한항공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특단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바로 세일 앤 리스펙, 즉 매각 후 임차 방식입니다. 항공기를 금융기관에 매각하는 동시에 다시 빌리는 방식으로 당시 대한항공이 보유한 112대의 항공기 중 임차 항공기가 단지 14대뿐이었는데 대부분의 항공기를 자체 소유하고 있었던 대한항공에게는 매우 유리한 선택이었죠. 유동성 확보가 기업의 생존을 좌우했던 당시 매각 후 임차 방식으로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웠기에 그러한 판단은 위기 극복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보잉 747과 에어버스 300-600 항공기 9대를 매각하여 약 3억 8,600만 달러를 마련하였고 미국 내 세계 금융기관으로부터 파격적인 낮은 금리로 추가 차입에 성공하며 1998년 상반기에만 약 6억 4천만 달러의 해외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의 외환환 해소에도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자금을 바탕으로 신형 항공기 도입을 재개했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계약했던 보잉 777-200ER 항공기를 포함해 1999년까지 공격적인 항공기 도입이 시작된 것이죠. 도대체 어떤 확신이 있었길래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IMF 위기가 한국을 뒤덮었을 당시 세계 경제는 무역량이 무려 9.5% 증가하는 등 당시 한국 경제시장과는 달리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항공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항공 자유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라 비록 국내 경제가 악화일로 있었지만 세계 항공시장 변화에 대응이 필요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항공기 도입은 미래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앞날을 내다본 과감한 결단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대한항공. 코로나19가 몰아친 지난 2020년 전 세계 항공기가 운항을 멈추던 시기에 대한항공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발상을 통해 팬데믹을 극복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수차례 위기 극복의 경험들이 축적되어 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늘 그래왔듯이 과거 속에서 지혜를 찾아 극복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끝없이 도약할 대한항공의 미래를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